이재명 대표를 향한 잔인한 범죄에 대해 경찰은 쉬쉬하는 와중에 민족 정론지 뉴욕타임즈는 전부 까버렸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10일 경찰이 말하길 피습범은 한국 대통령 선거를 끝내길 바랬다 란 제목으로 이번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 대해 본질을 꿰뚫는 기사를 썼습니다. 뉴욕타임즈 원문 기사를 해석한 시민언론 민들레 기사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공격당한 이후 그를 비판하는 많은 보수주의자가 그 사건은 가짜뉴스이며 이 대표가 종이칼과 나무젓가락으로 단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는 루머를 퍼뜨렸다. 2022년 이재명이 윤석열의 근소한 차이로 진 것은 온라인에서 양측의 극렬 지지자들이 상대방에 대한 혐오 발언과 음모론을 퍼뜨리는 등 한국의 정치 대립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또한 뉴욕타임즈는 한국 경찰이 이 대표 살인미수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프라이버시 규정들을 내세워 그 용의자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그 용의자가 보수 유튜브 채널들을 즐겨봤다고 얘기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몇 달간 계획을 세웠고 심지어 8쪽짜리 선언문을 준비한 다음 공격 이후 친척들과 언론사에 공개하도록 친구에게 부탁했다라고도 했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하면서도 객관적이고 팩트만 담겨있는 기사입니다. 내용이 길지 않은데도 이번 사건의 시작부터 끝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발생했는지 정확히 파악이 되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기 위해 기사에 양념을 치고 과한 논조를 담은 한국 언론과 너무나 대비됩니다. 이 기사를 보고도 극우들은 뉴욕타임즈도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라 매도할 것도 같지만 제 생각에 저자들이 자주 써먹는 레퍼토리인 일부 좌편향된 한국 기자의 일탈 기사라는 물타기를 시도할 겁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소리죠. 기자가 한국인이건 누구건 간에 모든 언론사에는 데스크라 불리는 편집부가 있습니다. 결국 기사가 언론사 편집부의 승인을 거쳤단 말은 언론사의 논조라는 말입니다. 관련하여 이상할 정도로 사건을 쉬쉬하는 경찰과 언론에 대한 비판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신념에 경도돼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발표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되는 과정을 우리 사회가 짚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특히 변명문의 경우에 일부 발췌에서 경찰이 발표한 문장을 기초로 해서 기자들이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보수 유튜버들이 자주 쓰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일부 편린을 찾아냈습니다. 그 조각을 찾아낸 거죠. 네네. 이 사람이 일종의 정신병력적인 행동을 했던 기저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뭐 태극기 부대였든 아니면 유튜브 시청이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던 근본이 있을 텐데 이 근본을 알려면 지금까지 경찰이 수사했던 것 중에서 최소한의 변명문 내용부터 시작해서 당적까지 포함해서 공개를 해놓고 사회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됐는지 과정에 대해를 보여주는 변명문을 공개 못하겠다?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할 수 그 있습니까?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그럼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와 더불어 현근택 변호사 이슈 관련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최대한 말을 아끼려고 했으나 오늘 이상한 보도가 나와 조금 얘기를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발언 논란으로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고 있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건 보도 직전 상대 후보가 불출마를 요구했다고 윤리감찰단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8일 피해자 측 후보인 이석주 씨를 만난 자리에서 이 씨가 내게 불출마를 요구했고 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이튿날 새벽 사건이 보도됐다라고 했는데 기사가 사실이라면 결국 상대 후보 측이 이번 이슈 가지고 현근택 불출마에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체 없이 경찰 신고를 했으면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겠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이 건도 민주당 차원에서 조사가 끝난 후 명명백백해지면 관련 내용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